우편 투표가 지금 뭐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우편 투표가 지금 살아남게 될 상황인데, 우편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부정 투표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방 우체국이 움직임을 보면 이 부정 투표를 오히려 확고부동한 제도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더 낳고 있다. 페더럴리스트에서 오늘 이러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USPS, 그러니까 연방 우체국이죠. 연방 우체국이 지난 2020년 선거 때 운반했던 투표용지 숫자가 1억 3,500만 표라고 합니다. 1억 3,500만 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우편 투표를 이용을 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는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 투표가 적지 않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4천만 표가 전달됐다고 우정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선거 기간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천만 장이 이미 우편 투표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우편에 의한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중보건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인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도 계속해서 이것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와서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번 편의를 느껴서 게을러진 탓인지 계속해서 우편 투표를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페더럴리스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편 투표는 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투표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유권자 아이디 조치는 정부가 발행한 아이디로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을 보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나와서 내가 내 아이디 보여주고 사진 얼굴 대조하고 그리고 투표하는 거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에다가 내 운전면허 번호는 뭐다, 뭐 내 소셜 번호는 뭐다 이렇게 적는 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방식이 과연 본인 확인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 확실하게 해주기 어렵죠. 그나마 그 번호 적는 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비밀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작성을 도와주는 전문 투표권 밀매업자에 의해서 더 쉽게 침해됩니다. 원래 선거는 비밀 투표 원칙을 가지고 있죠. 내가 누구를 투표하는지 아무한테도 알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뭐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러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있었다. 예. 이거 레신 카운티의 보안관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안관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수사를 해보았더니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요양원이 갑자기 투표율이 100%가 됐다 이거죠. 아니, 뭔 놈의 요양원이 투표율이 100%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자녀들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내가 당신 자녀인지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투표를 했단 말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보안관들이 수사를 해보았더니 요양원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누군지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겠느냐? 요양원 직원들이 알아서 다 동그라미 쳐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우편 투표라는 것은 민주당 선거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간다. 페더럴리스트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틀린 지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기울어졌었죠. 왜?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이 긍정적인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마이크로칩 법안 통과시켜서 연방정부 지출을 더 늘리게 지금 해놓았고, 또 지금 오늘 법안이 바이든이 서명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이슈가 더 많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자면은 오바마 케어 연장하는 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수천억 달러의 자금이 연방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금들을 쓰는 이런 것들이 내용이 통과가 됐죠. 결국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오바마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좌파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뒤에서 선동하고 있는 이 풀뿌리 세력들, 그러니까 이른바 급진 좌파 민간인들, 유권자 세력에 굉장히 좋은 선물을, 약속되어져 있던 선물을 준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을 지원해 주어서 했는데 바이든이 좀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속했던 정책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들을 지금 유권자들한테 준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유권자들이라든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급진 좌파 유권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지금 바이든이 아주 잘하고 있어. 제대로 지금, 이제서야 좀, 관록 있는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가스값도 지금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바이든의 업무 능력 성과를 인정해주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법으로 통과된, 정식으로 법으로 통과된 이 법안들이 쓸 수 있는 지출이 늘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관련되어져 있는 업계라든가 산업계 종사자, 관련되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들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좌파 인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민주당 쪽의 표심을 규합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당연히 이길 거다, 크게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쓰나미가, 레드 쓰나미 어쩌고저쩌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풀이 꺾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마러라고 FBI가 급습을 하면서 얘기가 상황이 또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마러라고 급습 덕분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덕분에 지금 오히려 보수 세력이 더 결집하게 됐고 트럼프에 대한 동정론이 더 크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한테는 불리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지금 되살아나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죽었던 모멘텀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어제도 드렸습니다만은 절대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페더럴리스트가 오늘 이 기사를 내놓은 것도 결국 그러한 것인데요. 연방우체국이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었죠. 그건 이제 선거 및 정부 우편 서비스부 이런 부서를 만들었는데 만든 게 7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보도하느냐?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보도를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지금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다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 공화당이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최선의 선방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방법은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 가까우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및 정부 우편 서비스 부서라는 전담 부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요. 굳이 우편물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그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을 갖다가 선거관리소에다 갖다 주는 것, 이게 우체국이 하는 역할이고 이 역할은 몇백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인데 굳이 새롭게 선거 정부 우편 서비스 부서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한번 왜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나서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노조라는 것인데요. 지금 연방 우체국이 노조가 있고요. 이 노조가 여기 보면은 페더럴리스트에서 내보낸 보도에 보면은 AFL-CIO라는
노조 연맹의 산하 조직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미 우편물 운송업체 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도 지금 AFL-CIO 계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AFL-CIO는 뭐 강성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급진 좌파 계열에 있는 그런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노조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노조이고요. 여기에 지금 우편물 관련 노동자들의 노조들이 다 여기에 산하로 들어가 있다. 전국에 27만 7천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전미 우편물 운송업체 협회 그리고 33만 명의 다른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우편 노조. 이 미국 우편 노조가 이렇게 강성 노조 하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좌파들의 입김이 이 노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조원들이 결국에는 모종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노조원들이 아무리 있어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코드가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그 선거 및 정부 우편 서비스 부서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 우편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곳이 담당을 하게끔 업무 배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은 이 전국에 있는 우편 노조의 노조원들이 투표용지와 관련된 모종의 일을 벌리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함께 공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심체가 하나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담 부서가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우편 투표용지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써야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예 조직적으로 딱 전담 부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노조원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일사천리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공모해가지고 부정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공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와 노조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체국 안에 연방 우편검사국이라는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이 있는데 우편물과 관련된 수사기관인데요. 근데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위법사항을 파악하지도 못하게 눈가림한 채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이 페더럴리스트의 이야기입니다. 페더럴리스트의 척 드보라는 기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굳이 투표용지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투표뿐만이 아니라 선거운동하는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단물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달을 해주느냐 아니면 약간 며칠 느그적거리고 배달을 좀 나중에 해주느냐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볼티모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볼티모어 시장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자료 6만 8천여 장이 5일간 배달이 되지 않았었답니다. 이거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메릴랜드 주민들이 우편을 통해 투표할 때까지 선거 우편물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표하는 사람 후보들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 정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민들이 투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현직 민주당 볼티모어 시장인 버나드 C. 잭 영은 예비 선거에서 5등 했답니다. 현직 시장이. 영은 온건하고 친기업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영은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조 지지를 누린 진보적인 후보 브랜든 스콧에게 패배했습니다. 노조의 지지를 얻은 후보한테 오히려 선거 자금을 두둑하게 챙겼던 현직 시장이 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알고 보았더니 뒤늦게 보낸 우편물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아마 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지 못한 이유인 것 같다라고 영 시장은 이야기합니다. 뒤늦게. 하지만 이미 선거에서는 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022년 5월 텍사스주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우체국 직원들의 공동 노력이 있었다라는 흔적도 있다. 이 페더럴리스트가 또 이것도 지적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텍사스주의 150개 선거구 중에서 32번째 선거구, 공화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선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곳일 수밖에 없는데 3명의 예비선거가 있은 이후에 결선 투표 티켓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 나옵니다. 베런 카스틸이라는 사람과 캐리 아이작이라는 사람, 2사람이 결선 투표 티켓을 받았는데 카스틸 캠페인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무원 노조인 미국 주 카운티 시 직원 연맹,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죠. 이 공무원 노조 측의 지지를 카스틸 후보는 받았던 것 같고요. 텍사스 전문 교육자 협회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노조 측이나 교원 노조 이런 사람들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고 정치 지원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카스틸 후보였었고, 이 지역에서 공화당의 강경한 기운을 감안하면 카스틸은 노조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공화당원이었을 거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2020년 그런데 예비선거에서 볼티모어에서 벌어졌던 일과 비슷한 일이 텍사스에서도 벌어졌다. 아이작 후보, 카스틸 말고 아이작 후보가 22,207명의 투표자들 중에서 271표 차이로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의외의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헤이스 카운티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아이작 캠페인의 늦은 메일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아이작이라는 후보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 될 줄 알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기긴 했는데 그 표 차이가 270표밖에 차이가 안 났다. 어떻게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좁혀질 수 있었을까? 카스텔이 알고 봤더니 노조의 지원을 받았는데 노조 지원 받아서 이 사람이 표가 많이 나와서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작 후보를 홍보하는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배달이 안 돼서 사람들이 아이작 후보가 출마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헤이스 카운티 공화당 유권자들은 아이작 캠페인의 늦은 홍보 메일을 알려왔는데 카스틸의 고향인 코말 카운티에서는 우편물이 제 시간에 도착한 반면에 헤이스 카운티에서는 오스틴 북동부에 있는 분류센터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묶여져 있었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아이작의 후기 작품들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지지와 국경장벽 완성,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분명한 보수적 메시지들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의원의 지지를 받고 보수적인 메시지, 국경장벽 완성하겠다 뭐 이런 보수적인 약속들을 하면서 주민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작의 남편인 제이슨이 2011년부터 19년까지 8년 동안 헤이스 카운티의 카운티 대표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자기 텃밭이었던 거죠. 자기 완전 홈구장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308표 차이로 헤이즈 카운티에서 자기 남편은 8년 동안 카운티 대표를 했었고 본인은 테드 크루즈 의원의 지지를 받고 인기몰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동네에서 308표 졌다는 겁니다. 다행히 코말 카운티에서 579표 차이로 승리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27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그 배경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전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서 이러한 결과들이 전개가 된 것이다. 우체국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편 배달부들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좌파 성향이 아주 진한 노조에 속해져 있는 노조원들이다. 그리고 지금 연방우체국에서는 이 선거 전담팀을 따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 노조원들이 결집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구심체를 만들어 놓은 꼴이 돼버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방우체국의 이사회, 통치이사회인데요. 이 이사회의 9명의 이사들 중에서 그동안 비어져 있었던 3명의 이사들을 임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최근에 진행이 됐습니다. 9명의 이사진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연방우체국의 우체국장을 다시 선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우체국장은 루이 드조이라는 인물이 하고 있습니다. 루이 드조이는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우체국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200만 불 이상 트럼프한테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을 헌금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농공행상으로 사실은 우체국장 자리를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우체국의 이사회 이사들을 다 지명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드조이 국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국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새로운 우체국장 후보군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은 미국 우편 노동조합 수석 변호사, 그리고 전국적인 우편 투표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내셔널 보트 앤 홈 인스티튜트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에는 지금 노조 대표를 하던 사람이든가 아니면 우편 투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운동 벌이고 있던, 시민운동 벌이고 있던 사람을 지금 우체국장으로 앉혀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제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림이.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노조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 좌파들이 이것을 가지고 흔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가뜩이나 기존의 이 노조 우체국 배달부 요원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선거 캠페인들이 상당한 지장을 얻으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왔었다. 이런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 부정선거 문제가 없기를 저희는 바랍니다만은, 무슨 뭐 꼭 도미니언 기계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누가 조작하고 전산으로 들어가서 해킹을 하고 이런 아주 극적인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부정선거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거를 법으로 뭐라고 탁 하기가 참 애매한, 하루 이틀 우편물 배달 늦게 했다고 이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애매한 행동들을 가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건 저희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